자, 드디어 이런 날이 왔습니다. 베나TV 사상 최초로 네이버 실검순위 1위의 인물과 인터뷰하는 이런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하루아침에 일종의 우익의 신데렐라가 됐습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잔다르크가 됐다 그럴까요? 네. 부끄럽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백분 토론에 어제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그렇다 보니까 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닌데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희경 사무총장 여전사가 나왔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받아친 발언들이 시원했다.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분들도 계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 중에는 저는 하나도 안 웃긴데 왜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냉소적인 표정에 대해서 이제 바로 받아쳤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교과서 본질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를 하셨죠. 네. 일단 그 역사 교과서 문제는 저희가 그 2002년도에 한국 근현대사가 이제 국정에서 검정으로 풀리면서 사실 우파 진영에서는 이 왜곡 편향을 이야기한 지가 10년이 넘은 그렇습니다. 매우 오래된 이 사안입니다. 그거를 마치 좌파 쪽에서는 갑자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무슨 정치권의 정치용 이 도구다. 역사를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오랜 세월 역사 전쟁에 나서신 우파들이 그야말로 모욕감을 느껴야 되는 문제고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다가 이제사 새삼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좌파 쪽 입장에서는 워낙에 역사교과서 문제는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그 민중사관으로 대표되는 역사전쟁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이 선전선동하는 그 교육전쟁 두 개에 다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본인들도 물러설 수 없는 이제 그런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어제 제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방송 전후에 또 소개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기실에서도 다른 출연자 좀 만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기실에서도 이제 한결같이 이제 그런 논조의 말씀들이죠. 이 정부 주도의 교과서라는 것은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거다. 독재 친일 미화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독재 친일을 신통력이 미화한다. 있으신가요? 네, 그런 말씀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나왔던 그 대한교과서 우리 이제 경제학자분들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나왔던 그 대한민국 그 역사에 대한 그 올바른 기술을 시도한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소위 말하는 한방에 뉴라이트 교과서다 친일 교과서다 이렇게 낙인 찍는 바로 이런 분들이 소위 자신들을 그 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참 회의감이 들었는데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소위 이제 교과서 집필진의 거의 대다수가 좌파 진영에 계신 분들이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되니까 무엇으로 좌를 규정을 하느냐?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전교조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럼 좌가 아니고 뭐냐? 그랬더니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면서 왜 좌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시나 그래서 봅니다. 전희경 총장이 이렇게 받아쳤던가요? 저는 우익이라는 게 자랑스러운데 왜 좌익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매번 그러시냐.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이 과연 자신들의 그 신념, 사상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순전한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이거 진짜 말로는 명분이고 뒤로는 이 실리를 상업주의, 그렇죠. 좌파 상업주의 그렇죠. 그런 데서 나오는 발로인지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개인적 이득
먹고 사는 문제와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이 역사 교과서가 이제 왜곡을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왜곡의 문제. 첫 번째, 대한민국을 건국일도 없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역사 교과서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고 아주 초라하게 한반도에서 남한의 정부가 수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더 멋쩍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건국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렇게 기술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연중에 북한을 대변하고 편드는 교과서다. 이 역사 교과서가. 그래서 분단의 책임도 대한민국의 탓이고 통일을 못하고 있는 이유도 대한민국의 탓이고 6.25가 일어난 거는 남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앞에 분단의 책임을 워낙에 많이 대한민국에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6.25도 일어날 법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맥락상으로 깔고 있는 그런 교과서. 그런 교과서로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기술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그늘은 매우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 도시화로 인해서 인간 소외가 발생했고 자본주의가 이 공고화되면서 이게 약육강식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여러 그 전통사회의 미덕이 깨졌다. 이런 식의 기술을 하면서 민주화에 대해서는 민주화는 성역이다라는 식의 기술을 하는 거죠. 무오류입니다. 무오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잘 살게 된 걸 누구나 지금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최빈국이 오늘날 선진국 언저리까지 도약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노력, 희생, 피땀 이런 거는 인정 안 해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그 옛날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미화를 하시는데 저만 해도 어려서 수세식 화장실 몇 개 없는 뭐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니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유아 사망률이 높은데 거기 무슨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그 포인트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지고 나아지고 역사상 유례 없이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번영을 누리고 누리고 있는 거죠.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가리고 있는 진실도 왜곡하고 초라하게 기술하고 이런 교과서를 바로잡자는데 검정은 좋은 것이고 국정은 나쁜 것이다 라고 그저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은 이것은 정말 진실을 가리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른바 다양한 시각의 공존입니다. 그럼 저는 두 갈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다양성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한 데 가서는 막 데모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스스로 봉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립적인 역사관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인정하는 분들 가운데서의 중립은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적 가치, 질서 이런 걸 모두 부정하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그 말하자면 다들 포용해서 그 가운데 중립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정부가 입법 예고도 하고 해서 이 올바른 교과서라고 또 지칭을 하더라고요. 교과서 이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기계적 중립 좌와 우 사이의 기계적 중립에 또 이 정부가 과거의 여러 행태들처럼 집착을 하게 될까봐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저는 좌우의 중립도 좋은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 건국의 의미를 인정한 분들 사이에서의 중립이어야 한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중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목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료를 바탕으로 한 팩트의 문제, 누가 네. 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의 영역의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는 또 사실 균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어폐가 있는 그런 네.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중립이다는, 과거 우리가 뭐 노사정위원회, 뭐 과거사위원회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진실을 표결에 붙이거나 갈 수 없는 길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네. 이름으로 그런 그 아름다운 포장지를 씌워서 가는, 이제 그런 다시 우를 범할까봐 굉장히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보여준 이 전희경 총장의 불퇴전의 용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시민운동 하신 지가 벌써 10년 훨씬 넘었네요. 네, 이제 뭐 10년 조금 네.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그 감사하게 여기는 게, 이 길을 가면서 여러 주변에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암암리에 그래도 제가 그 머릿속에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 물론 그 전문가들보다야 한참 뒤떨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의 전투력과 만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유명세, 인터넷에서는 스타가 됐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였으니까 뭐 불편하다든가 부담스럽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발전에 뭐 계기가 됐다든가 어느 쪽입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제가 의미 부여를 장 박사님이 설명해 주실 때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더 아직은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특히나 이 교과서 문제는 역사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사회과 교과서든 경제 교과서, 윤리 교과서, 뭐 문학 교과서 다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꼬가 하나 트인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물러섬이 없는 대한민국을 그 바로 세우기 위한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학 작품의 경우도 뭐 도시화 시대, 산업화 시대의 인간 소외를 뭐 표상한 작품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샘플로 올려놓고 이걸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문학이라는 게 뭐 속성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문학을 통해서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또 자기 나름의 해석론이라는 거는 다 있는 법인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 도식화된 정답을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워야 되거든요. 이 작품은 자본주의의 뭐 냉혈성 이런 것들을 뭐 비정함 이런 거를 비판하는 작품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측면은 못 보고 그 세계가 전부인 양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이 교육의 문제라는 거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부분이고, 또 학생,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사실 이 교과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오고 이런 것들은 다 공급자들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사 전희경의 대활약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